이준석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을 좀 듣고 그다음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게 됩니다. 지금 개혁신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고 이번에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준석입니다. 아시아 포럼 20일과 저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꽤 각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놓였을 때 제가 그때 수성모세 그때 와서 탄핵의 가능성을 아시아 포럼 21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인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반쯤 전에 바로 이 공간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행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 그리고 또 대구의 정치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비만 고양이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한 1년 6개월 정도 전에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만 고양이를 언급하고 나가지고 언론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대구의 정치권은 거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차기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윗선에 잘 보이려고 좀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그 당시에 대구의 정치는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천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공천되었고 그들은 윤석열 정부의 그대로 하던 대로 하다가 결국은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변화를 거부한 그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부터 시작된 거의 근 8, 9년 동안의 그런 대구 정치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언제보다도 지금 대구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사이에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길거리 인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불신을 또 하시던 분들이 결국 열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 19%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3자 재결 조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제가 냉정하게 보자면 젊은 세대의 중심으로의 그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대구 경북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까에 대한 냉정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그때 비만 고양이 얘기하러 왔을 때도 그렇고 그 뒤에 대구에 종종 왔을 때 몇 가지 대구가 불편해할 만한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는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성공을 항상 기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내세우는 비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BC 평가에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1이 넘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 그려진 청사진이라는 것이 너무 장밋빛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50만, 요즘은 40만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홍보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의 추진에 대해 가지고 민간의
주요한 주체들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난 2024년 동안 여의치 않았던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국비 지원이 지금 정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느 정도 난색을 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럼 기재부나 아니면은 또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설득을 해나가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정당이나 당이 만약에 대선 결과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저는 대구가 바라는 그런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대구가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구에서의 분위기와 다르게 서울에서 이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면은 매우 냉정하게 대화가 다뤄집니다. 예. 대구와 경북에서 논의될 때는 이것이 꼭 되어야 되는 당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서울에 가게 되면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공항들이나 다른 어떤 국책 사업들과 비교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13조 원 가량의 지금 기반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언론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민간공항 건설 비용 한 2.7조 원 그리고 군공항 건설 비용 약 10조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들여다보고 논의되는 과정을 국회에서 들여다보면은 결국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밋빛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당위를 마련하고 이럴 때는 으쌰으쌰한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수요 예측을 보면은 전라도 수요도 흡수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울산의 수요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다. 뭐 이런 장밋빛 전망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조사 결과치가 나온 것인데 실제 2019년인가요? 기준으로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국제공항을 선택할 때 대구 국제공항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1.2%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요 예측에 들어가 있을 때 지금 동천공항보다 지금 대구 국제공항보다 교통 여건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위의 신공항이 과연 1.2%보다 더 많은 전라권 수요를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대구 경북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 대구에서 뭐 제가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 포함해서 당연히 지역구니까요. 대구 국제공항의 이전 가능성과 그걸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만으로 지역 정치가 어느 정도 이끌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대구가 필요로 했던 많은 지원이나 아니 많은 국제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부산도 가보면 가덕도를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모든 것이 매몰돼 가지고 저도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내고 저도 중앙정치권에서 많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여기 하나에 매몰되어 버려 가지고 다른 국책 사업이나 다른 걸 이야기하면은 역적이 되는 상황 속에서 10년간 정치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젊은 세대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사실 여기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물론 동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개발 제한 등으로 아니면 소음 피해 등으로 여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신 분들은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겠지만은 대구의 젊은 세대 중에서 실제 이 대구 국제공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40만 개 일자리가 생겨 가지고 젊은 세대가 모두 다 일자리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는 냉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구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항 문제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 국제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항상 바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구 동부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구 국제공항의 그런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의 어느 후보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같이 드립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나머지 대구의 비전에 대한 논의도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꼭 테이블 위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 인사를 돌면서요. 제가 구미와 포항을 가서 러스트벨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결국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러스트벨트라는 것이 미국의 과거 제2차 산업의 메카였던 도시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러스트벨트 공약들을 트럼프가 언급하게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도 이 지역들에 대한 언급만 해놨지 이 지역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결과론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그런 지역의 2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관세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산업에 대해 가지고 타격을 입힐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구미 그리고 포항의 소위 러스트벨트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2차 산업지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구가 경북이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라고 언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창원 그리고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나 지금 창원의 그런 기계단지가 지금 과거의 영광만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포항의 철강산업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구미의 산단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었던 산단이 이제는 LG 디스플레이 등 수도권으로 많은 투자를 한 기업들의 빈 공간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생산기지였던 구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베트남 등의 해외 기지로 대부분의 생산 기능이 이전되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함과 동시에 구미에서 빠져나간 대한민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베트남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관세를 물리겠다는 그런 선언을 트럼프가 한 겁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경쟁이라는 것이 리쇼어링 경쟁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제조 공장들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미에서 나간 공장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구미에서 다소 노동 집약적으로 있던 조립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로 이전돼 가지고 저가의 노동력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오히려 일부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풀자. 그리고 일부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우리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구미에서 베트남으로 갔던 삼성전자가 다시 구미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애초에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또는 노동에 대한 유연성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어디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구미를 떠나갈 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공장에는 훨씬 로봇이나 이런 걸 통한 자동화가 많이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풀어내야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리쇼어링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규제 해제나 아니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다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산업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유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미나 포항이 1번 선택지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리쇼어링과 더불어 가지고 신산업 경쟁력이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데이터 센터 산업 유치를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째, 에너지 비용이 아마 될 것입니다. AI가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원전을 지금 경북 지역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비용은 전력 공급처, 전력 생산처에 가까운 곳이 더 싸게 책정이 되고, 전력 소비처인데 생산처가 없는 곳에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은 경상도의 전기값이 싸지고 앞으로는 수도권의 전기값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데이터 센터는 관리의 용이성 등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지금 자리 잡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경상북도와 대구가 나설 것이냐, 그리고 뭐 어쩌면 경상남도까지 연계돼 가지고 이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포항의 이강덕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고, 서울에 있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돕고 싶어질 정도면은 저는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혀간다 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결국 해외에서 이름을 익히 알만한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의 남해안, 동해안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의 소재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차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차렸을 때 그 안에 내용물을 압수수색하러 검찰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뭐 이것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중국에다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차리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모여 가지고 대구 경북에 데이터 특구를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대구 경북에 예를 들어서 원전 주변에, 월성 원전이나 이런 주변에 일정 반경 내에 데이터 센터를 차리게 된다면은, 글로벌 기업 데이터 센터 차리면은 이곳은 데이터에 대한 갖가지 규제 또는 수사나 이런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앞장서 가지고 데이터 자유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글로벌 기업이 월성 원전이나 대구 경북 아니면 어쩌면 부울경 인근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규제한다든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대선 주자로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과 또 우리 존경 언론인 여러분께서 같이 달려나갈 때 저는 대구 경북의 그런 신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것이 대구 경북의 러스트벨트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대구 경북을 위해서 중요한 이유는요. 과거에 2022년,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IT에 대한 수요가 확 이렇게 늘었을 때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좋은 대학교들,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나 영남대학교나 뭐 이런 계명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올라가서 취업하기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와가지고 판교에 취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최근은 이런 취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AI가 발달하면서 초급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수준보다 자동으로 AI가 해주는 프로그래밍 수준이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과거만큼 그런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데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구 경북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구 경북의 그런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 데이터 센터 산업들, 그에 파생된 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라고 하죠. 대구, 경북, 부울경을 포함해서 경상도 지역의 새로운 대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부산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 산업을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대구, 경북과 비슷합니다. 냉각수가 바다로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전력 공급이 용이하고 주변에 좋은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인재를 공급하기 용이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구, 경북과 부울경 전역에서 이런 신산업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도 뭐 저는 앞으로 이 경상도 지역의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공항 일변도에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공항에 대해서 항상 저도 이제 10년 가까이 10년이 뭡니까? 20년 가까이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가지고 이번 대선만은 대신 다른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정치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2021년 6월 3일에 엑스코에서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와주신 언론인도 계시고 하겠지만 그 2021년 6월 3일에 제가 했던 말이 결국엔 탄핵의 강을 넘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3일 들으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공교롭게 제가 대구 경북에서 탄핵의 강을 넘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라고 제안했을 때 그로부터 정확히 4년 뒤에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때 2021년 6월 3일에 제가 그 주장을 했을 때 대구 경북의 많은 언론인들과 많은 주민들이 화답해 주셨고 그 당시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대구 출신의 훌륭한 정치인이신 주호영 부의장님보다도 더 많은 표를 받고 대구 경북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대구 경북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똑같은 바람이 대구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할 정도면은 전국의 중도 보수층 어느 누구 하나 변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구에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불고 있는 그 변화의 바람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장년층 그리고 또 노년층까지 확대되어서 대구의 하나가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쩌면 과거에 대구가 보여줬던 몇 가지 정치적 역동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에는 자민련이 한번 득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이 대구 민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언제든지 대구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90년대 한번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가지고는 수성구에서 김부겸 총리가 선거에 도전했을 때, 먼저는 시장 도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도전했을 때 그에 대해 화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구의 정치에 전 국민이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런 변화와 이변 속에서 대구 정치가 주목받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도 사실 제가 3자 대결에서 19% 받는 조사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의 변화의 물꼬에 이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정치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가 만약에 더 올라서 대구가 진짜 새로운 변화를 그걸 이준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언론의 지면 자체를 대구 경북이 장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 제가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단순히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곳에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과 과감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구 경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대구 경북의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아시아 포럼 20일에서도 항상 적시에 이런 대구의 담론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이게 대구의 일반 대중에게까지 잘 스며들어서 이번 제가 대구 가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은 대구와 경북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구와 경북이 지금까지 해온 주권자로서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엔 하나의 잘못된 점도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가 1년 6개월 전에 이 공간에서 기만 고양이라고 언급했던 정치인들이 주도적인 정치를 해내지 못하고 대구 경북의 미래를 그려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자면요. 저는 대구 경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주장했던 거지만 사실 호랑이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그런 정당입니다. 3명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구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3명 다 80년대생입니다. 이주영 국회의원 82년생이고 제가 85년생이고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하람 원내대표가 86년생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 가문 대대로 친거회가 모두 칠곡 상주에서 올라와서 대구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어느 정도 대구 경북과 연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하람 의원은 경신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대구외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원내에 있는 정당 중에서 100% TK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당, 100% 80년대생으로 이루어진 정당,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구와 연고가 있는 젊은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대구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다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바로 이 정당이 대구 경북의 미래를 말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당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열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